공복에 먹으라고 하는 약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실제로 식후 30분이라는 복약지도가 요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냥 식후로 바꾸는 추세라서.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몽 주스가 정말 안 좋습니다. 원장님? 네. 약 먹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공복이 낫다, 식후가 낫다, 말이 다 다르던데요. 복약 지도를 어겨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위장이 강하면은 공복에 드시는 게 사실 흡수가 잘 되기는 하죠. 근데 공복에 이제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은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보통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서 많이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진통소염제로 처방하는 것들의 약은 공복에 드시게 되면은 위장장애, 특히 속쓰림이 좀 많이 유발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철분제 같은 것들도 빈속에 드시면은 위장장애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의 약들은 뭐 공복에 드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생제도 일부 항생제가 빈속에 먹었는데 너무 메스껍고 위장장애 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생제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 반대로 복약 지도 보면 공복에 먹으라는 약도 있잖아요. 네네.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 약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하시고 드세요 이런 약들은 본인이 위장에 큰 문제 없으면 공복에 안 드셔도 되고 공복에 드셔도 되는데 꼭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 약들은 공복에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제가 있는데 그 약은 꼭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저도 갑상선암 수술한 다음에 신지로이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먹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는 식사를 안 해주셔야 이 약이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공복 시간을 안 지키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대번 그 다음번에 피검사할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납니다.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같은 호르몬제는 꼭 공복에 드셔주셔야 되고요. 식도염 약 중에 PPI라는 약이 있는데 요새 식도염 약이 식사랑 관련 없는 PCAB, PCAB, PCAB 계열의 약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PPI라고 하는 위산 억제제, 이거는 아침 식전에 한 번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식전에 드시고 난 다음에 아침을 드셔야 위산이 활성화되면서 약효가 나타납니다. PPI라는 약은 꼭 아침 식전에 드시고 식사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복약지도에 공복에 먹으라고 되어 있으면 공복에 드시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없거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위산 분비 억제제와 갑상선 호르몬제 외에도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든지 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중년의 여성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약도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공복에 드시고 꼭 30분 이상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공복에 드시고 물 많이 먹고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눕거나 그러면은 또 이 식도염이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도 있고요. 또 이제 설사를 많이 하거나 장염이 있을 때는 흡착정 지사제라고 해서 짜먹는 지사제 있어요. 내과 같은 데 가서 설사 장염으로 가면 짜먹는 지사제를 주는데 이것도 약효를 높게 하려면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 또 일부 항생제들은 공복에 먹는 게 효과가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되는 약들은 꼭 공복에 드셔주셔야만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드시는 걸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후 30분, 이거 29분, 30분 이러면 안 되나요? 그거 사실은 딱 30분을 지킬 이유는 없고요. 뭐 30분 이내에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바로 드셔도 상관없고, 이제 식전이라고 되어 있는 약은 최소한 식사 전에 30분 정도는 전에 드시는 게 좋겠고, 공복에 먹어라 이런 약들은 금식을 한 2시간 정도는 한 상태에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식후 30분이라는 복약지도가 요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냥 식후로 바꾸는 추세라서 25분 뒤에 드시든 30분 뒤에 드시든 15분 뒤에 드시든 큰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시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먹는 만성질환 약제들은 어떤 날은 아침에 먹고 어떤 날은 저녁에 먹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만성질환 약제들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일관성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약 복용에서 흔히 자주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감기나 근육통에 들어있는 진통소염제를 공복에 드셔서 섭수져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이게 제일 많은 케이스고, 제가 이제 2017년에 개원을 했는데 이 개원 초에는 감기약에 위장약을 그렇게 강하게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감기약 한 3일 정도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 들어가고 간혹 너무 심한 감기에는 스테로이드까지 들어가거든요. 스테로이드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위장 장애를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때 2017년도에 저한테 왔던 분이 감기로 왔는데 30대 여성분이었어요. 아기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도 감기, 자기도 감기 걸려가지고 아기는 이제 밥도 먹여야 되고 우유도 먹여야 되고 약도 먹여야 되는데 본인은 아기 챙기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감기약을 이틀인가 먹고 너무 속이 쓰리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심해서 바로 내시경 들어갔는데 위 궤양이 다발성으로 있었어요. 아, 이게 빈속에 이렇게 스테로이드랑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 먹다가 다발성 위궤양에 의한 속쓰림 이런 것들도 아주 심한 경우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저는 환자분한테 식사하고 드시라는 것도 물론 설명하지만 혹시 이 환자가 식사를 못하고 약을 먹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위장약을 좀 강하게 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1번으로는 감기나 근육통 약이나 이렇게 들어있는 진통소염제를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것들은 정해진 용법 용량이 있어요. 일주일 먹는다, 3일 먹는다, 5일 먹는다, 아침 저녁 먹는다, 이런 것들이 간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항생제는 정확한 간격과 복용 일자를 지키지 않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생제 내성률의 발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항생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또 약을 물하고 먹어야 되는데 물 외에 다른 것들이랑 먹는 경우가 있죠. 보통 그런 조합들이 안 좋은 게 철분제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거의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음료수 중에 자몽 주스가 정말 안 좋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약, 여러 가지 약제들하고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몽 주스가 특히 안 좋고, 물 외에 다른 음료와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복에 진통소염제 같은 거 좀 피해 주시고, 항생제 처방은 꼭 정해진 용법과 기간을 지켜서 처방 전대로 드시는 게 좋겠고, 물 외에 다른 음료와 같이 약을 드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저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렸잖아요. 네. 그때 우유랑 먹었어요, 저도. 아, 우유랑 드시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흡수가 안 되는 약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하고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어쩐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럴 수 있었겠죠. 네. 처방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약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약을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공약 지도대로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처방 전에 약이 너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도 이제 이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고 약국에도 충분한 복약 지도를 좀 해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약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막 중복되는 약들을 처방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걸린다고 걸러도 잘 안 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사는 것보다는 자제분들이 좀 챙겨주셔서 약들을 다 한 병원에서 좀 가져와서 필요 없는 약들 좀 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약사회랑 공단이랑 의사회가 모여가지고 다제약성 다약물 정리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로 설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필요한 이유가 노인분들이 너무 약을 막 중복된 걸 많이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 복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